꼭 완벽해야 해요? 이 말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 똑똑하지 못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자초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차근차근 일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지 않으며 남을 조종하려 들거나 맡겨놓은 듯한 어조를 쓰지 않죠. 불공평해. 동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 순진한 사람이란 인상을 줄 위험이 있어요. 삶이 불공평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를 기대하는 건 약간 미성숙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불평 대신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협상하는 기술을 압니다. 즉, 무엇을 자신이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터놓고 논의하는 거예요. 악의는 없지만 역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불쾌하고 무례한 말을 들을 거라 예측하게 되죠. 똑똑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표현할 기회도 얻기 전에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때때로 직장에서 압박을 받을 때 1분이면 끝나요. 혹은 금방 끝나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치기 위해 몇 시간 혹은 며칠까지 시간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빨리 마치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말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유치한 말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결코 남의 존중을 얻지 못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고 더 비난하도록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는데 정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고 남을 가리키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쿠, 나 죄송과 같은 단어는 분명 자신의 실수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결과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아주 긴 문장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세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절대 먹었지와 같이 이중 부정을 쓰거나 문장 호응을 맞추지 않는 것도 똑똑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중 부정은 원래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배배 꼬인 단어를 낑낑대며 풀어야 할 겁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요. 또는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없을 때 미리 방어를 하는 표현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질문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해지는 거죠. 만약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문장에서 그거, 저거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미성숙하게 들리고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대화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단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그 속의 항목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는 게 좋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고 집중력 있어 보일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료나 친구들이 추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발표를 할 땐 저기와 같은 간투사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뭐더라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똑똑하거나 유능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면 말을 할 때 깊게 심호흡을 하고 필요하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잠깐 멈추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업무를 뛰어넘는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월급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을 거저 쓰려는 건 막아야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그냥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협상하기 위한 핑계로 삼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증거로 높은 IQ를 들먹거리지 마세요. 참고로 전 그럴 일도 없었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미 언어, 시각, 음악, 리듬, 감정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능을 발견했어요. IQ 테스트는 여러분이 퀴즈와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를 보고 그중 하나만을 검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 더 똑똑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뛰어난 지능의 증거로 언급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혁신은 빠르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라는 말은 약간 게으르고 진보에 거부감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을 들여 일상을 개선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게 되겠죠.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들리는 말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상사가 승진자나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길 사람을 고려할 때 이런 사람을 열렬하게 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바보처럼 들릴 수 있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잘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나 적절한 발음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멋있어 보이기 위해 유행어나 전문 은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세요. 공감대가 부족하고 비즈니스북을 인용하는 로봇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모든 문장의 수식어를 너무 많이 쓴다면 불분명하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때때로 우리 모두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리석고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변명 대신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만약 그 업무를 완수할 적절한 경험이나 기술이 없다면 주저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남자 동료들에게 형님이라고 하거나 동료에게 야 라고 부르는 건 무례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호칭이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불쾌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만약 매우 비공식적인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이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런 말을 쓰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호칭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볼게요 라는 말은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큰 소리로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의심하게 될 거예요. 일에 서툰 사람들은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동적이고 무례하게 사람이나 일, 장소를 평가한다면 천박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렬한 팬이에요. 주변 사람이나 연예인을 우상화하는 건 여러분을 순진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이 모두 있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존중하며 누군가를 완벽한 상상의 친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옷도 비슷하게 입는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살 용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질을 덜 돋보이게 할 비언어적인 방법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거나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 등이죠.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기업 행사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라고 했는데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존중심과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분 후에 올게요. 회사에 이런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카페나 매장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손님은 여러분이 언제 떠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리로 복귀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에요.